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오. 현재를 이해하고 싶으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이해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 여기 도서관이다.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부천에 이렇게 미래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요? 근데 이곳에 또 과거 얘기도 있어요. 오. 그거 좀 같이 살펴보려고 왔어요. 이쪽 계단으로 가보죠. 네. 가보시죠. 자, 들어오세요. 수주 문학관. 짜잔! 오. 수주 문학관. 낯설죠? 오, 수주 문학관? 슈퍼주니어죠? 아, 슈퍼주니어이시요? 보통 수주는 슈퍼주니어죠. 혹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미남이신 분이 이렇게 사진 되게 있는데. 멋있어 보여요. 수주 변형로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아주 낯익은 인물은 아닌데 한국의 이제 근대 문학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창기 때 시인이고 수필가기도 하고 어떤 문학사에 있어서 그 단단한 토대를 놓았던 인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서 최초로 영시를 또 썼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박. 그런 멋진 사람이죠. 분이셨어요. 부천 출신이셔서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문학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의 과거와 미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곳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많이 보고 싶다. 그쪽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전시물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들어가보시죠. 이제 인생 연표도 딱 그 인생 1기, 2기, 3기, 4기 좋네요. 밑에 또 영어로 써있네요. 쉽지 않은 시절을 그러네. 사셨어요. 20년대 때부터 60년대까지 사셨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 보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족이 유명해요. 형님들도 굉장히 좀 그 당시 때 저명한 뭐 국무총리 역임한 변형태 형이기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아는 유명한 시인분들은 이런 영문시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못 봤는데 그렇죠. 막 영어로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영어로 시를 쓸 정도니까 아주 좀 예외적인 실력을 갖췄었던 분이죠. 음. 1919년 3월 28일 날 하와이에서 이제 발행되던 영재 신문 중에서 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 황당하게 한국 독립선언서라는 이름으로 글이 하나가 딱 공개가 돼요. 오. 잠깐만 그게 어떻게 영어로 나올 근데 수가 있지? 1919년이 무슨 해예요?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딱 터졌는데 지금 3.1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 하와이의 신문에서 독립선언서가 번역이 돼서 공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직접.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 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종로 YMCA 구석진 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 만방에 알렸다. 여기 보면 40년 문단회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1953년이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의 문인들이 모여서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주 기라성 같은 문학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형님과 함께 이 3.1운동 때 밤에 몰래 타자에 갖고 와서 탁탁탁탁 영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번역을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박이다. 근데 이거 또 라떼는인데 네. 쳐본 적 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해 보이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이거 약간 뮤비 촬영할 때 맞아, 이런 많이 맞아, 나오니까. 맞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아, 타자기에 진짜요? 정말 쳤어요, 이거 집에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쵸? 자판하게 누를 하는 때마다. 타자기인데 이거는 네. 정말 그리고 이거 제일 시끄러운 게 짠! 이거 그렇지, 할 때. 그렇지, 그렇지. 아. Next page. 야밤에 막 이렇게 자기들 딴에 이렇게 몰래 모여서 야 영어로 번역해야 돼.
하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막 순사 돌아다니는데 그쵸. 야 시끄러. 근데 살살 칠 수는 없잖아. 어. 왜냐면 이게 이 인쇄가 붙은 게 딱 때려서 이렇게 인쇄를 찍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런 밤에 이제 찍었다는 회고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국내에서 터졌는데 실제로 3월, 4월 초에 영자판 또 뭐 중문파 이래서 여러 각국 언어로 전세 이게 보급이 돼요. 현재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 5종 정도의 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번역해서 나간 게 있는데 그 중에 전문을 좀 정확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번역한 종은 한 종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재 변형로 학부와 변형로 형제 한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로 시를 쓴다. 네. 1920년대 때. 그래서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영정문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맞춰봤었을 때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하지만 변형로 형제가 정확하게 원문으로 숙달된 영어 실력으로 이 3.1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언어대에서 굉장히 실력이 엄청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끼리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그리고 되게 막 이걸 어떻게든 알려보고 싶지만 이 여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더 국제적으로는 힘들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잘 된 거가 참 국제 여론 형성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중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막 흥기한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제국주의 어두운 면들이 뭐 고발이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성을 띈 운동이었다. 근데 그 국제성을 띈 운동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어의 실력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문인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자, 다 왔어요. 이름 보이죠? 우리가 그토록 찾던 유산규. 그렇죠, 여기. 선생님의 묘소. 네. 부산에 한번 우정을 읽어줄래요? 그대로 배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곳은 유산규였다. 유산규는 부산의 아들 모양으로 헌신적으로 힘을 썼다. 그는 모든 시간을 남을 분기에 바쳤다.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안창호는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청년이 온 거죠. 그 옆에 이제 수화에 두고 딱 쓰게 되는 둘의 좀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공간에서 공간을 나눠서 이제 본인 사무실 그리고 우리 때가 정말 아끼는 상규방 또 다른 친구의 방 회의하는 방으로. 자기 돈 또 맡겨주고 비서가 있다가 되니까. 그렇죠. 비서라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연통제 교통국 같은 약간 낯선 이름들인데 어떤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독립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또 수많은 인재들이 계속 이렇게 와야지만 정부가 운영되니까 연통제 교통국 같은 것들이 국내와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금.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에서 이제 자금 모집하면 몰래 이제 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임시정부까지 가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교통국 조사원으로서 유산규가 정말 중요한 활동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유산규 비서님 그 얼마나 믿었는지 혹시 기록 같은 거가 있는지 있나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
약간 로맨스, 오. 약간 그 동무? 우정. 우정. 우리 뚝뚝 떨어지죠. 정말로 의지하고 아꼈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만들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1923년에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독립 방략을 놓고. 뭔가 군사 세력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 세력이 나뉜 거죠. 아, 옛날 그 한영화 때 중간 아니랬는데? 역할을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 사건을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의가 실패하게 되면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거의 떠나요. 안창호 선생도 잠시 좀 임시정부랑 거리를 두거든요. 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규 같은 사람은 진짜 인재잖아요. 그쵸. 경성의전 의학을 배웠던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권유를 하죠. 다시 돌아가라.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의사로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조선의 심재 상황에 좀 큰 도움을 줘라. 이렇게 좀 권고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의사로서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요. 뭐 여전히 막 뭐 예를 들면 어디 아픈 무당한테 가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위생 규칙이라든지 또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급하는 데 또 전념을 하죠. 도산 안창호랑 이별한 다음에 유산규가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읽어봐주세요. 오케이. 일생 도산을 도와 섬기는 것이 나의 포부이었듯 듯하였다. 뭔가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느낌을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에 와서 되게 활발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39살에 전염병이 돌면서 연쇄 상구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세 돌아가시고 말이죠. 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 도산 안창호가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이제 그때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정말 수척해진 상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임종 당시에 또 유언을 보게 되면 평소에 아들같이 여기던 유산규 군 곁에 묻어달라. 시간이 하얘지도록 다가온 사람 바보 같지만 핑계가 지금도 이 관계가 느껴져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바로 옆에 묻어달라라는 게 진짜 원래 막 와이프 뭐 가족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저희 안창호 선생 묘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시죠. 여기구나. 느낌이 다르네. 보이죠? 느낌이 다르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제 묘지라고 써 있죠. 어때요? 바로 밑에 보여요. 와. 바로 밑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보실 수 있는 딱 자리. 근데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요? 뭐가요? 아니 그 아까 뭐 도산공원 근처에 뭐 샵 다닌다면서요? 네. 네. 거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곳에 있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도산공원을 만들고 조성하면서 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가 또 약간 병으롭고 조용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의미를 기리는. 그렇죠. 허묘라고 해서 원래 이곳에 계셨던 곳이니까 그대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시신 자체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근데 처음에는 이 묘 만들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왜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여서 그가 이제 여기에 죽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이면 일제 입장에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분노와 의규를 불러일으킬까봐 다시 경찰도 배치하고 일일이 감시도 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